냉동고가 냉창고인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. 불이 거기 원래 있어요, 냉장고에. 근데 그 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. 장을 보기 직전에 이제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 기한이 지났거나 더 이상 먹지 않을 거 그런 걸 일단 비워내고 저는 일단 행주하고 그 소독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식물성 소독수를 사용해가지고 구석구석 좀 많이 닦아주는 편이고 그럼 이제 살균 소독까지 한번 되면서 청소까지 되니까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, 작가님이랑. 스탄바로 가요. 날씨가 따뜻해져서 정리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저희가 오늘 두 작가님 모셔봤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두루미라고 합니다.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한 16만 명과 따라하기 쉬운 청소 팁 그리고 살림 루틴을 나누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진짜 기본 청소책을 쓴 작가이자 살림 크리에이터입니다. 저는 이제 정리가 쉬워졌음이라는 책을 쓴 작가 윤지라고 하고요. 공간치유라는 또 회사도 운영하고 유튜브도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오늘 정리 전문가, 청소 전문가 모셨는데 저희 앞에 스튜디오가 너무 지저분해서 조금 부끄럽지만 끝나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. 그 독자님들이 직접 사연을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. 화장실 청소를 해도 금세 더러워지고 타일에 낀 묵은 때, 실리콘 주변에 낀 곰팡이를 어떻게 청소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. 이건 락스를 일단 사용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락스 뭐 젤 형태나 아니면 세정제랑 같이 있는 사용이 편한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밤에 욕실이 아예 좀 마른 상태에서 하시면 제일 효과가 좋아요. 좀 건조를 시킨 상태에서 락스 세정제를 부분적으로 다 바르시고 그 위에 뭘 하셔야 되면 휴지로 약간 팩처럼 한 번 더 올리셔요. 그러면 이제 세제가 빨리 마르지 않으면서 더 침투가 빠르게 되거든요. 거기에 플러스로 더 하시면 좋은 게 랩까지 씌우면 정말 완벽하게 그 부분을 좀 확실히 빼낼 수 있고 이제 세정을 할 때 뜨거운 물을 쓰시면 안 되거든요. 락스는 꼭 찬물로 세척을 해주셔야 되고 왜냐면 뜨거운 물에 닿으면 안 좋은 게 더 확산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찬물로 세척하신 후에도 만약에 아직도 이게 너무 심하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는 아예 뜯어서 교체를 하셔야 될 때다.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욕실은 항상 사용하고 나서 좀 뜨거운 물로 전체적으로 한번 세척을 해주시면 좋고 하고 나셔서 더 중요한 건 환기. 특히 여름에 곰팡이 시즌에는 선풍기를 이용해서라도 더 확실하게 환기를 시켜주셔야지 그래야지 청소 주기도 길어지고 곰팡이도 덜 생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좋네요. 이걸 또 이제 한 사람만 뜨거운 물을 뿌린다고 될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뜨거운 물을 뿌려줘야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화장실에 놓고 싶은 건 많은데 놓을 데가 너무 없거든요. 수납할 곳이 너무 적은데 화장실 용품은 다 화장실 용품에 둬야 된다. 화장실 안에 둬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그럴 필요 없으세요. 특히 여성용품 같은 거는 습기에 노출되면은 좋지 않아요. 그래서 다른 데 보관하고 필요한 만큼만 화장실에 두셔야 되는데 다 넣으려고 하지 않으실 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. 그냥 필요할 때만 그 안에 넣어두는 걸로. 그럼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. 냉장고를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겠어요.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유통기한 지난 소스나 반찬이 가득할 텐데 시작할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밀어놓고 살아요. 혹시 냉장고 정리법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보이게 수납을 하셔야 돼요. 보이게.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양을 먹으면 다 먹었구나. 그리고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번에 먹어야겠구나. 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. 냉동고가 냉창고인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. 불이 거기 원래 있어요, 냉장고에. 근데 그 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. 일단 냉동고 안에 있는 음식을 빼서 우리가 먹을 양이 얼마큼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거. 그냥 두어야지 이건 언젠가 먹겠지가 아니라 기한이 지난 건 못 먹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거를 대범하게 빼내시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죠. 비우기죠. 또 어디에 어떤 게 있는지 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구획을 나누셔야 돼요. 생선이 있다, 고기가 있다, 뭐 야채를 썰어놨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거기서 이제 먹고 빨리 넣고 그리고 나중에 남은 양을 내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거. 구획을 나누는 게 두 번째입니다. 그리고 소분이 너무 중요해요. 내가 만약에 고기를 꺼내서 먹는데 통으로 얼려져 있는 걸 꺼내요. 근데 요만큼밖에 안 먹어. 그럼 남은 양을 다시 넣어요. 그럴 때는 이미 세균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처음부터 냉장고, 냉동고에 넣기 전부터 음식을 소분하셔야 돼요. 내가 볼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 만드셔서 넣으시는 거.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. 저는 약간 그런 것도 궁금했거든요. 그 냉장고 청소 이런 거는
사실 알고 싶지 않지만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 건지.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매주 금요일로 이제 딱 정해뒀어요. 그럼 주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? 그렇죠. 근데 그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청소를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리가 된 상태라는 가정하에 딱 일주일 지나고 나서 주말에 먹을 장을 보기 직전에 이제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 기한이 지났거나 더 이상 먹지 않을 거 그런 걸 일단 비워내고 저는 일단 행주하고 그 소독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식물성 소독수를 사용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구석구석 좀 많이 닦아주는 편이고 그러면 이제 살균 소독까지 한번 되면서 청소까지 되니까 그게 이제 매주 해주다 보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청소 이렇게 정리까지 한 번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. 그리고 막 흘러내린 뭐 야채칸이나 이런 쪽에 액상이나 흘러내려서 꼭 딱딱하게 굳은 거는 아예 분리해가지고 진짜 깨끗하게 베이킹소다 같은 걸로 주방 세제로 확실하게 씻어내고 물기 닦아낸 후에 재결합하고 하면은 냄새가 그렇게 배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이분은 사진을 사실 보내주시지 않았는데 약간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팀원 찬스를 썼어요. 저희 팀원한테 냉장고 사진 좀 찍어 보내달라고.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엔 사실 완벽해 보이는데 상당히 준수하신데요. 뒤에 있는 반찬들이 보이지 않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. 저게 보이지 않으면 안 먹게 돼요. 근데 저걸 먹기 위해서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야 되잖아요. 이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서 또 뒤를 안 먹어요.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 뒤에 있는 음식은 나중에 또 버려지죠. 이럴 때는 지금 트레이 잘 쓰셨네요. 이렇게 트레이 같은 거 사용하셔서 뒤에 것까지 다 먹을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 꺼내서 트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. 그게 제일 이 냉장고라면 그게 지금 중요한 부분 같아요. 여기는 이제 또 옆칸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. 사진 찍으려고 좀 정리하셨나 봐요. 저도 사실 의심이 되긴 하는데. 살짝, 네. 깔끔한데. 어쨌든 깔끔하신 것 같긴 한데, 네.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여야 되는데, 네. 지금 과일도 섞여 있고, 네. 뭐 반찬들도 같이 섞여 있잖아요. 뭐 맨 위에 칸에는 뭐 식재료를 넣는다, 두 번째는 반찬 칸이다, 뭐 세 번째는 소스 칸이다. 이렇게 구획을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. 빨리 꺼낼 수 있고. 네. 특히 냉장고는 문을 열어놓고 오랫동안 두지 않는 게 좋잖아요. 찾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좋잖아요. 그래서 어떤 곳에 뭐가 있다, 이렇게 나누는 게 여기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. 작가님 혹시 어떤 칸으로 이렇게 딱 순서를 맨 위엔 혹시- 당연히 가벼운 것. 그렇죠. 그리고 가운데에는 가장 손이 빨리 닿는 곳이니까 자주 먹는 거. 맨 뒤에는 무거운 거. 예를 들면 김치 통째에 넣어야 된다든가, 뭐 젓갈통이라든가 무게감 있는 건 맨 밑에. 지금 달걀이 맨 위에 있잖아요. 조금 위험한 거예요. 왜냐하면 달 깨지는 거기 때문에 좀 밑에 칸 정도에 두시는 게 더 좋고요. 이렇게 달걀 같은 거는 문 쪽에 두시는 분이 많은데요. 문 쪽에 두지 마셔야 돼요. 문을 열고 닫을 때 조금씩 금이 가요. 미세하게. 그래서 충격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안쪽에 넣는 게 좋습니다. 네. 우리 용의주도신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집 정리 1도 몰라서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. 새 집 이사 와서 정리정돈이 안 돼서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버겁네요. 도와주세요.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. 이사를 하신 후에 이제 물건만 다 꺼내놓은 상태로 봐야 되겠네요.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 보여요.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. 네, 비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방에 없어도 되는 물건들이 있으실 거예요. 예를 들면 서재방이면 서재방에 필요한 물건이 있고 주방이면 주방에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어디에 있든 다 섞여 있는 게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방에 필요한 물건을 남기는 게 두 번째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다가 어떤 물건을 둘지를 정하는 거. 그럼 이 방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하는 거예요. 제가 보기엔 북박이장이 있으면 드레스룸을 써야겠다. 근데 좀 공간이 아까우니까 서재방까지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옷과 뭐가 남아야 되겠어요? 책이 있어야죠. 그 외의 물건은 여기 불필요한 거예요. 그러면 다른 방으로 가야 되거나 다른 섹션으로 가야죠. 또 정리 다 하고 나면 청소 같은 것도 사실 고민되는 게 많잖아요. 이사 직후에 좀 제일 먼저 뭐 청소할 곳은 어딘지 뭔가 그런 것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요즘에는 보통 이사하기 전에 입주 청소를 대부분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뭐 청소가 되어 있는 경우는 많은데 그분들도 좀 놓치기 쉬운 게 천장이나 벽면 같은데 먼지거든요. 정전기 청소포 같은 거 집에 밀대랑 있으실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바닥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 주기적으로 벽이나 이제 천장도 그냥 가볍게 하실 수 있거든요. 기름만 내리셔서 그렇게까지 한번 닦아주시면 아무래도 집안에 먼지가 좀 덜 하게 되는 거죠. 생각보다 시간도 안 걸리니까 뭐 그래도 몇 달에 한 번씩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
너무 깔끔하실 것 같아요. 저 결혼하고 싶어요, 작가님이랑. 비슷한 마음을 가요. 제가 이제 곰팡이의 먹이가 먼지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 그때부터 먼지를 좀 확실하게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, 네. 그래서 지금 옷장 같은 것도 계절별로 할 수 있으면 아예 다 비워내서 한 번이라도 너무 딱 좋아요. 비워내서, 네. 먼지부터 청소기랑 먼지포로 한번 싹 닦고 살균 소독까지 한 번에 좀 더 좋은 거고, 그렇게 하고 나서 쓰시면. 계절별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옷 정리는. 네. 하나 더 추가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아예 문을 좀 열어서 환기시키는 거. 그것도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. 네. 특히 여름 시즌에는 제습기 실내에서 돌리시잖아요. 그때도 꼭 이런 옷장도 다 서랍도 다 열어가지고 돌려주셔야지 안에 습기가 어느 정도 제거되거든요. 그냥 일반 습기 제거제 넣어놔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그거는 당연히 기본이고 그 외에 추가로 꼭 그것까지 해주셔야지 확실하게 습기 제거가 네, 좀 되니까. 말씀을 이으면 네. 그 창문을 이제 옷장에 창문을 어디다 옷까지 걸어 놓으셔갖고 못 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이 환기가 너무 중요해요. 먼지가 가장 많은 곳은 집에서 옷장과 책장이에요. 네. 책은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지낼만 하니까. 그래서 창문을 가리지 말고 꼭 옷을 수납해라, 이것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. 네. 직접 책을 읽어봤는데 진짜 유용한 꿀팁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각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올렸던 청소법을 좋아해 주셨던 게 이 정도면 따라할 수 있겠다. 너무 쉽고 간단한데 효과는 확실해 보인다. 그런 청소법들을 제가 이 책에 구역별로 하나하나 바로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청소 도구부터 제가 매일 하고 있는 루틴, 그리고 방법들을 하나하나 담은 책이 이 책이거든요.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이 중에 하나만 해본다.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보시면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청소 어렵지 않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 책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아주 가볍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넣어둔 건데 그냥 정리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책을 처음에 제가 쓰게 된 계기는 교사 연수에 미디어 컨텐츠를 찍다 보니까 교사분들이 이 책을 요청하셨어요. 교과서처럼. 그래서 그렇게 쓴 책이기 때문에 뭐 교과서 생각하시고 그냥 집에 그냥 어딘가에 두시고 그냥 열어보면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급밥이 적다. 이게 중요합니다. 네, 그런 책입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두 작가님 다 지금 새로운 책이 나온다고 이제 들었거든요. 어떤 책인가요? 저도 이번에 이제 3번째 책이 한 여름 정도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요. 제가 공간 전문가고 그리고 또 정리해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인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예요. 공간 안에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요소로 좀 더 치유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나 이런 것들을 조금 확장해서 쓴 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여름에 나오면 또 불러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저도 올해 2번째 책이 나오는데 저 혼자 쓴 책은 아니고 정리 전문가 그리고 미니멀리스트 그리고 저는 이제 살림 아이템을 추천하는 파트로 해가지고 한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책이거든요.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담길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